안녕하세요. 시연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고3 3월 국어 모의고사 14번에서 17번 지문 읽고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이 해설 강의에 있다기보다는 과학 분야 비문학 지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글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또 나누는 것에 이 영상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랑 이 비문학을 푸는 무기 시리즈를 다음 모의고사 때부터는 분리해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고, 이 점에 유의해서 이번 영상에서도 이전 영상들과 같이 계속해서 상단 하단에 코멘트가 나가요. 그래서 그 코멘트 내용에 좀 집중해서 영상을 보시면 얻어가실 것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상 제작할 때 어떤 분야의 비문학 지문을 푸는 법 또는 읽는 법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어요. 이렇게 제목을 다는 이유는 어떤 단일의 무적의 독해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는 건 아니고, 보통 이 키워드로 수험생분들이 많이 검색하시고 제 영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목에 이런 식으로 푸는 법, 읽는 법 이렇게 적고는 있지만, 결코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어떤 해설이라던가 독해법 또는 풀이법, 이 틀 안에 갇혀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바로 1문단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문학 지문에서 어떤 개념의 정의가 나오면 내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던 용어라 할지라도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의 근거에서 뒤에 나오는 정보를 해석해야 해요. 그래서 정의가 나오면 저는 늘 밑줄을 치거나 표시하는 편입니다. 용해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두 개의 물질이 이렇게 혼합된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용매라고 부릅니다. 즉 녹이는 것이고, 용질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것, 녹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용매가 일정할 때 이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치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이 지문에서는 정의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녹이는 물질 용매를 100g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질량을 용해도라고 할 텐데, 혼합물의 과포화 상태는 용질이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상태다. 포화가 가득 찼다라는 건데, 과는 초과했다,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녹을 수 있는 그 최대치의 용질의 양을 넘어서 용질이 더 많이 녹아있는 상태를 우리가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과포화 상태의 혼합물은 포화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과포화 상태에서는 포화 상태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네요.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과포화와 포화의 선후 관계를 조금 더 표시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포화에서 과포화로 먼저 갈 테고 그 다음에 과포화에서 포화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포화에서 과포화로 간다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이렇게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화라는 개념이 등장하네요. 결정화란 무엇이냐? 포화 상태의 혼합물이 그러면 먼저 과포화 상태가 될 테고, 과포화 상태가 되면은 용질이 더 이상 용매에 완전히 섞이지 못하고 고체 입자로 석출이 되는데, 이를테면 어떤 용매가 있을 때 녹을 수 있는 그 최대치를 넘게 되면은 고체 입자로 완전히 섞이지 못한 채 덩어리지겠죠. 이걸 보고 우리가 결정화라고 합니다. 결정화 공정을 거치면 입도가 작은 고체 입자를 우리가 얻게 되고, 이러한 결정화 공정이 약물의 생체 흡수를 높여야 하는 제약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 1문단 내용 모두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저는 결정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해도, 과포화, 포화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했지만 이 세 가지 개념 모두 결정화를 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단 하나의 키워드만 뽑자면 결정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용해도, 과포화, 포화는 이 결정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한 것이다. 그래서 결정화란 무엇이냐면 과포화에서 용질이 석화되는 걸 이야기한다. 석출이죠. 석출되는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세세하게 우리가 문단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문단별 요약 정리까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이 문단으로 가보면 이 결정화 공장에서 초임계 유체를 쓰는 경우가 많다. 우리 초임계 유체 이렇게 생소한 용어에 압도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임계치라는 것은 어떤 한계치라면 그것을 넘어서 초과해서 임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존재하는 유체, 흐르는 물체, 이것을 우리가 초임계 유체다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로 단어의 뜻을 쪼개서 용어에 대한 어떤 감을 잡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질은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로 존재한다. 임계치가 있다면 그 이상에서 초임계 상태로 존재합니다.
임계온도랑 임계압력이 무엇이냐? 뒤에 나오죠? 임계온도는 어떤 물질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고 온도고 임계압력은 어떤 물질이 기체로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압력입니다. 그런데 이 온도와 압력이 임계온도, 임계압력 이상이라면 그 한계치를 넘어선 거니까 이때 물질은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겠죠. 그래서 초임계 상태란 이 액체, 기체가 아닌 그 외의 제3의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임계 상태에서 물질의 분자 간 거리는 그 물질이 기체일 때보다는 가깝지만 액체일 때만큼 가깝지는 않다. 분자 간의 거리. 물질의 분자 간 거리를 액체, 초임계, 그리고 기체 세 가지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부등으로 표시해보면 액체일 때보다는 초임계 상태가 더 분자 간의 거리가 멀고 초임계일 때보다는 기체가 분자 간의 거리가 더 멀다. 이렇게 우리가 서술된 정보를 부등으로 간결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물질이 액체일 때보다 초임계 상태이거나 기체일 때 용질의 용매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이쪽이 더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초임계 유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져 더 많은 용질을 녹일 수 있다. 여기까지 정보 정리해보면 압력이 높아질 때 밀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더 많은 용질을 녹일 수 있다. 언제? 초임계 유체의 경우에. 그래서 이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 문단 모두 읽었고 이 문단에서 우리 잡고 갈 키워드는 결국에 초임계 유체입니다. 초임계 유체가 무엇이었냐면 초임계 상태의 흐르는 물질, 유체. 그래서 우리 이 초임계 유체가 왜 나왔냐면은 우리 1문단에서 설명했던 결정화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석출되는 그 고체 입자의 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초임계 유체를 사용한대요. 그러면 초임계 유체를 사용해서 이 결정화 과정에서 고체 입자의 입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가 나오겠죠? 3문단으로 가볼게요. GAS 공정이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GAS 공정에 대해서 3문단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죠. GAS 공정에서는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반용매로 사용해서 혼합물에 녹아있는 용질을 작은 입도의 고체로 석출하는 경우가 많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뭐로 사용했냐면 반용매로 사용했어요. 3문단의 첫 번째 줄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 모두 나왔습니다. 먼저 3문단의 핵심 키워드가 우리 GAS 공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GAS 공정에 대해서 이제 3문단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 여기서 이제 초임계 유체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사용했는데 무엇으로 사용했냐면 반용매로 사용했습니다. 반용매가 뭘까? 뒤에서 당연히 설명하겠죠. 필요한 정보라면.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반용매로서 이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고체 입자를 석출하게 될 텐데 반용매란 무엇이냐? 용질을 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매와는 잘 섞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반용매를 혼합물에 첨가하면 반용매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용매와 섞이고 용질은 그 결과 고체 입자로 석출됩니다. 그래서 반용매는 고체 입자를 석출하는 용도로 용매에 같이 섞여서 이제 석출 과정에서 이제 이용되는 어떤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GAS 공정에서 이 반용매의 역할을 합니다. GAS 공정에서 결정하려는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여서 혼합물을 만들고 그럼 GAS 공정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나냐면 여기까지 끝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 부분은 순서대로 GAS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두 줄을 끊지 않을 거고 이렇게 괄호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필요할 때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대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핵심 키워드 1개 정도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AS 공정에서 결정하려는 물질을 액체 용매에 녹여서 혼합물을 만들고 먼저 이 결정하려는 물질이 바로 용질이 되겠죠. 용질이랑 액체 용매를 먼저 섞어요. 그래서 만든 혼합물이 있을 거고 용기에 적당량 채운 다음에 이 용기를 밀폐합니다. 그리고 용기 온도와 압력을 이산화탄소와 액체 용매의 임계온도, 임계압력 사이에 맞춘 다음에 이후에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용기에 주입합니다. 얘는 무엇으로서 기능하죠? 반용매로서 기능합니다. 그러면 혼합물이 과포화 상태가 되고 용질은 고체 입자로 석출됩니다. 이게 바로 GAS 공정에서 고체 입자 석출의 과정입니다. 반용매가 용매랑 섞이면서 포화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 처음에 채운 혼합물의 양이 같다면 그 농도에 의해서 정해진다.
GAS 공정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읽었고, 그 과정에서 좀 절차상 어떤 물질이 먼저 섞이고 나중에 어떤 물질이 투입됐는지 이 선후 관계를 자세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쉽게 말해서 용질과 액체 용매가 먼저 섞이고 초임기 이산화탄소는 반용매로서 이후에 이 혼합물이 이미 들어있는 그 용기에 주입됩니다. 그렇게 돼서 포화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여기 처음에 1단계에서 용매에 섞여있던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된다. 이게 바로 GAS 공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전 시험에서는 이 정도로 줄을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4문단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결정화 공정에서 고체 입자를 석출할 때는 일단 우선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는 결정액이 생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고체 입자 석출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이 결정핵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데, 결정핵이란 무엇이냐? 일정한 수의 용질 분자가 모여서 집합체를 이루는 걸 보고 바로 우리가 결정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혼합물의 농도가 높다면 당연히 물질이 많으니까 이 결정핵을 만들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결정핵도 많이 생깁니다. 결정핵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의 결정핵에 모일 수 있는 용질 분자의 수는 반비례로 적어져서 고체 입자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결정핵이 많이 생기면 그 결과 용질 분자의 수는 엄청 많아지겠지만 그 결과 여기 응집할 수 있는 물질의 양은 줄어들어서 각각 하나하나의 고체 입자의 크기는 더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4문단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서 옆에 한번 한 줄 요약 적어보면은, 고체 입자 석출을 위해서 일단 제일 필요한 것이 1단계로 결정핵이 필요한데, 이게 결국에는 이 고체 입자 석출의 주축이죠. 얘의 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개당 크기는 줄어든다. 이게 이제 4문단 요 6줄의 전체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문단으로 가볼게요. 5문단은 뭐가 나오냐면 RESS 공정이라고 아까 봤던 GAS 공정과는 다른 공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GAS 공정과 이것은 무엇이 다른지 차이점 비교해보고 공통점도 찾아봐야겠죠? 우리가 바로 나오는데 초임기 이산화탄소를 여기서 뭐로 사용한다? 용매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초임기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라는 건 같지만 GAS에서는 반용매로, RESS에서는 용매로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정화하려는 물질과 이게 바로 용질이 되겠죠. 거기에 초임기 이산화탄소를 1차적으로 먼저 섞습니다. GAS에서는 이 초임기 이산화탄소를 추후에 이미 섞여있는 용질과 용매에 나중에 주입했다면, 이 경우에 RESS에서는 초임기 이산탄소를 처음부터 용질과 같이 섞어요. 그리고 고압의 용기에서 대기압을 유지하는 용기로 분사하게 되면은 초임기 이산화탄소는 빠르게 압력이 내려가고 기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 용질이 고체 입자로 석출됩니다. 이게 RESS 공정의 시간순에 따른 그 실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혼합물에서 결정액이 생성되는데 석출되는 고체 입자의 입도가 정해지는 원리는 아까 본 것과 같이 GAS 공정과 동일하다. 그래서 그 외의 내용은 우리가 4문단에서 본 내용이 GAS 공정이나 RESS 공정에서 동일하게 우리 적용된다라는 거 확인해 봤고, 결국에 5문단의 핵심 키워드 정리하면 RESS 공정 그리고 초임기 이산화탄소가 용매로 쓰였다는 것이 GAS 공정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문단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RES 공정과 그리고 GAS 공정, 이 두 가지 공정이 결정화 공정에서 공통점인 것이 바로 이 이산화탄소를 쓴다는 것인데, 이산화탄소는 임계 온도와 상온이 큰 차이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온도를 조금만 올리고 압력을 조금만 올리면 쉽게 초임계 상태로 만들 수 있어서 자주 씁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면 압력을 조절해서 석출되는 고체 입자 입도를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초임계 유체로 사용하는가, GAS 공정과 RES 공정에서 이걸 우리가 6문단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6문단 내용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면 결국에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이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문은 다 읽었어요. 뭐 한 줄 정도 남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산화탄소 쓰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로 독성이 없어서 안전성의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그래서 독성이 없다, 안전성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각 문단별로 내용 정리했고 문단별 내용을 우리가 엮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지문 내용 전체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드렸는데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문제풀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풀이는 모든 선지를 진행하진 않을 거고 정답인 선지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정답은 2번입니다. 혼합물에 반용매를 첨가하면 원래 있던 용매의 양이 줄어든다. 우리 반용매가 몇 문단에서 나왔죠? 3문단에서 나왔어요. 우리 GES 공정 얘기할 때 나왔는데 혼합물에 반용매를 첨가한다고 해서 원래 있던 용매의 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냥 용매의 양과 반용매의 첨가는 전혀 무관하고 반용매를 첨가한다고 해서 용매의 양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번은 이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한 것 묻는 문제였는데 기억, 니은 먼저 찾아보면 기억은 GAS 공정에서 이 기억 혼합물은 액체 용매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용질이 섞여 있는 상태였죠. 나중에 이렇게 이미 1차적으로 만들어진 혼합물에 반용매로서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나중에 추후에 투입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니은은 무엇이었냐면 RESS 공정에서 만들어진 이 혼합물로 처음부터 얘는 용질에다가 용매를 썼는데 이때 용매가 초임계 이산화탄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요거 3번 됩니다. 니은과 달리 기억에는 용질이 초임계 이산화탄소가 아닌 용매, 초임계 상태가 아닌 이 액체 용매와 섞여 있는 상태죠. 니은의 경우는 이 용질이 섞여 있는 용매가 초임계 이산화탄소다라는 것까지 우리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6번 가볼 텐데 윗글을 바탕으로 이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해서 포화 상태의 혼합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포화 상태의 혼합물을 더 높은 압력에서 만들면, 자, 더 높은 압력에서 만들었대요. 우리 더 높은 압력에서 만들면은 이거 어디서 봤냐면 본문에서 밀도가 더 높아진다고 했거든요. 본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임계 유체에 가해진 압력을 높이면 밀도가 높아져서 더 많은 양의 용질을 녹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밀도가 높아지고 용질의 양도 늘어나겠죠? 근데 우리 용질의 양이 늘어나면, 녹는 용질의 양이 늘어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일정한 부피당 용질 분자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즉, 그 결과 결정액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결정액의 수가 많아지면 우리 4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 결과 고체 입자입도는 더 작아진다. 왜냐면 이렇게 고체 입자 석줄이 되는 이 주축이 되는 결정액의 수가 많아지면 이 각각 계당 크기는 더 작아진다고 우리 4문단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여러 문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약간의 추론이 필요한 문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필요한 정보들을 각 문단에서 확인하시고 16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정보들을 엮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1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너무 중요한 문제지만 빠르게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갈 거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댓글로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가보다 나에서 가와 나를 비교했는데 여기 보니까 석출된 A의 입도가 지금 나가 가보다 작죠. 그래서 나가 더 석출된 A의 입도가 작은 이유는 하나의 결정액에 모인 용질 분자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4문단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비문학을 푸는 무기와 모의고사 해설을 분리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다른 좀 더 완성된 모의고사 풀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